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남겼던 관점 그리고 며칠간의 매매 내역 복귀를 간단하게 하고요. 원효띠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평소에 시청자분들께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인터뷰 내용 Q&A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주봉상의 채널을 그려놓고 최종적으로는 이 일본 캔들 5월 12일에 마감된 일본 캔들의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이 주봉상의 하락 채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고 이 저점이 먼저 깨질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 또는 제 영상에서 계속 하락을 언급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약 2주 정도가 흘러서 관점이 거의 완성되는 하락폭까지 가격이 내려왔는데요. 자, 제가 5월 21일에 영상을 올리고 22일부터 오늘까지 또 계속 쪽관점을 공유하면서 중간에 단타는 한 두 번 정도 손절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쪽관점으로 제 관점 공유방에 이렇게 미리 관점을 남겼어요. 숏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하락이 올 때 중간중간에 적당한 시기에서 익절을 한 번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먹고 익절하고 거의 끝부분에서 익절하고 다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숏을 치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 방향으로 여러 번 먹었습니다. 수익을. 자, 여기서도 제가 일봉상의 이 상승 추세를 추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앞서 강조했던 게 이 일봉상의 상승 추세 그리고 26.7K가 무너지면 더 큰 하락이 올 거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저점이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이 깨질 거다라는 관점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스테픈 코인도 6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자, 스테픈 코인 제가 어, 라이브 방송에서 어디였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담아보기 좋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추천하는 구간도 남겨드렸고요. 이런 자리. 자, 지금 보면 스테픈 코인 가격이 올라서 저는 60% 먹고 한번 나왔는데 지금 또 분할로 또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봉상의 하락 채널의 영향권을 슬슬 벗어나려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이쯤부터 이제 그러니까 선물로 하지 마세요. 선물로 하면은 위험하니까 선물로 하지 마시고 현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또 분할로 진입을 하더라도 주봉상의 하락 채널을 슬슬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 내역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효띠님의 그 Q&A 인터뷰 내용을 제가 추린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하는 기준이 있나요? 손실 중일 때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일단 본문 내용은 제가 어, 링크로 이 인터뷰 내용 본문 링크를 하나 걸어 둘게요. 자, 손실 중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 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기다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매매를 할 때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파악을 하고 진입하는 자리의 신뢰도에 따라서 레버리지나 물량을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미리 나는 여기서 내 생각과 틀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걸 미리 정해놔야 된다. 이런 이런 뜻 같습니다. 자,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시드를 늘리는 방법이 있냐인데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고정 시드를 쓰는 이유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매했을 때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부담 없는 시드로 매매를 해야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면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해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하기보다는 어, 이런 관점은 실제 시드보다는 모의 투자로 연습하시고 나름 확률 높은 진입 자리가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실전 매매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이죠. 단타 매매를 할 때 1분봉 매매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 위에 질문이 별게 아니어서 그냥 답변만 났습니다. 자, 이 원월띠님의 답변인데 너무 작은 봉, 1분봉 등에서는 힙소가 많기에 캔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1분봉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분봉 매매로 영상을 올리는 모든 유튜브 단타 영상은 전부 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수료를 빨아먹기 위한 그런 영상이니까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1분봉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혹시 미체결이나 펀딩피를 참고하시나요? 여기에 관해서는 뭐 테더 도미넌스나 또는 테더 시세나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그리고 나스닥 차트 이런 거를 참고하냐 이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을 참고해서 큰 이득을 보진 못했다. 따라서 깊게 참고하는 편은 아닙니다. 별로 쓸모 없다는 말입니다. 자, 캔들 패턴 앤 거래량 패턴은 머리로 기억하나요? 아니면 영상이나 실사, 필기를 통해서 따로 기록해 놓으시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 혼자만 알면 되니까 항상 머리로만 외워두고 매매를 했지만 이제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진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캔들 패턴을 전부 자료로 정리해 놨죠. 자, 원혁디님 역시 머리로 기억해놨다. 자, 매매일지 쓰실 때 청산 근거 말고 또 기록하시는 게 있나요? 진입 청산 근거는 따로 기억하지 않고 머리로 기억해둔다. 저도 이런 거 귀찮아서 이런 부분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꼭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차트 외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보세요.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호재 매매는, 그러니까 악재 호재 매매는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 세력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악재 호재를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소식들을 듣기 때문에 전혀 매매를 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차트만 보고 매매하라.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또 라이브 또 제 관점 공부방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우디님의 인터뷰 내용을 그냥 캔들로 매매한다?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부터 캔들 공부를 했지. 저 역시나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한 거지 이분이 이렇게 한다 해서 이걸 따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승률이 낮은데 손익비도 별로입니다. 어쩌다 몇 번 이익이 나는 기억으로 똑같이 접근했는데 잃었어요. 자, 승률이 낮더라도 손익비를 올리고 싶다는 질문을 했어요. 자, 잃어도 힘들지 않은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반복하는 건 피해야 한다. 자, 시드는 내가 마음이 편할 정도의,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부담 없을 정도의 시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시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보지 말고 수익률로 본인의 실력을 가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산이 뭐 10억씩 있는 사람이 그냥 매매에 5천만 원, 1억을 편하게 써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1,000만 원을 그 1억 5천만 원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익금을 보고 그걸 따라하려고 1,000만 원을 다 걸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면은 결국 배우기 전에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하지 말아라. 이것도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차트 패턴을 보고 매매한다고 하셨는데 주된 판단의 근거는 차트 자체의 모습, 캔들을 보나요? 아니면 시장 참여들의 심리를 읽고 차트는 단지 그것을 읽기 위한 수단인가요? 이 내용은 캔들 매매를 한다는데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트의 신뢰성이 높아지기에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하는 편입니다. 제 관점 공유방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자발트 매매를 예전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 하지 않는다고
남겼습니다. 그게 시총이 높은 코인일수록 이 캔들 패턴의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는 자발트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물 매매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총이 거의 없는 자발트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 참고하셨던 서적이나 강의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번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거래량으로 향후 방향을 예측하시나요? 아니면 캔들이나 추세를 통해 예측한 방향의 거래량은 단지 신뢰도 정도로만 참고하시나요? 후자에 해당입니다. 자, 저도 거래량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끔 일봉이나 주봉 좀 의미 있는 거래량만 보지 거래량은 평소에 잘 보지 않습니다. 원화띠도 거래량은 단지 그냥 신뢰도 정도로 참고만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캔들이나 추세 이런 부분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수많은 보조 지표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조 지표를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기본적인 지표 외에 보조 지표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표라는 것은 그냥 이평선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효띠 또한 보조 지표를 쓰지 않아요. 저도 제가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해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높은 승률이 나오지 않아서 다 버렸습니다. 자, 시드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또는 분할 매도를 꼭 하시나요? 시드에 20% 10배를 추천한다. 분할 매매는 때에 따라 다르다. 자, 이거는 진입하는 자리에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50%의 시드를 들어왔지, 100%의 시드를 들어왔지, 아니면 3분할을 할지. 이거는 진입 자리마다 다릅니다. 자, 하모닉 패턴 같은 복잡한 패턴을 일일이 계산해서 진입 청산을 하시나요? 그리고 엘리엇 소파동을 전부 계산해서 트레이딩 하시나요? 안 합니다. 하모닉 패턴, 뭐 엘리엇 파동 전혀 쓰지 않습니다. 원효띠는 저 또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몰랐어요. 단지 원효띠는 캔들 매매를 한다는 힌트만 가지고 저 또한 차트를 보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원효띠님의 인터뷰 Q&A 주요 내용을 추려서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시청자분들께 강조하던 내용이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실전 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어, 다들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마인드와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엘리엇 파동 이런 건 점점 멀리하게 되고요. 자, 이번 영상은 차트 복귀와 이 Q&A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과 캔들 매매에 캔들 매매를 가장 잘하는 원효띠님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의미 있는 캔들 패턴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